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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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하루 만에, 하루라고 하면 결국 2시간 이내죠. 2시간 이내에, 예, 그 책을 소개해드리는 퀵 리뷰로 저희가 이제 기빙 파워, 권력을 포기한 리더는 어떻게 더 큰 힘을 얻는가라는 책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 선거 캠페인에서 좀 많은 기여를 했던 분이고, 뭐 스웨덴과 그 영국에서 대사까지 이제 지내신 분이거든요. 매슈 바전이라고. 예. 또 책 앞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촬영 전에도 얘기했듯이 두 교수님과 사이좋게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물론 빨리 끝낸다고 해서 저희가 대충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핵심을 콕콕 집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김대희 교수님이 먼저 전체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이 책은, 내가 책 보는 게 좀 고통스러운 그 첫 번째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의 초판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초고는 완전히 갔어요. 그 아마 초고가 우리가 리뷰하기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의 편집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주제를 많이 가져가지 마라. 주제를 딱 하나로 갖고 가라. 주제를 딱 하나로 갖고 가고 그 주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게 설득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맨 말미에 보면 나옵니다. 그 초구를 알랑드 보통한테 보여줬대요. 보여주니까 알랑드 보통이 야, 이거 좋다. 이건 네 얼마 만에 쓸 거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3개월 만에 쓸 거예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알랑드 보통이 야, 3년 쓰는 거 어떻나? 이랬다. 근데 정확하게 이 책 시작하고 3년 만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이 아닌 사람이죠. 아니,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기억나는 또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자꾸 이제 숙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이틀 만에 그림 하나씩 끝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팔리질 않아. 그 이틀 만에 쓴 그림을 2년 걸러 한 점 팔고 이러니까, 어느 날 대가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2년 걸려서 그림 하나 그려봐라. 이틀 만에 팔린다. 뭐 그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가 그럼 뭐냐 했어요. 주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일장이 들어가요. 일장. 그래서 이 주제는 이 책을 꿰뚫고 있는 주제, 이 편집자가 말한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주장하는 거는 뭐냐니까 컨스텔레이션, 별자리 이 사고를 가져라. 별자리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별자리 이 리더십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별자리 리더십과 대치되는 게 뭐냐니까 피라미드 사고라. 피라미드 사고. 그럼 피라미드 사고와 별자리를 이야기하는데 1장에서 왜 뜬금없이 그 미국의 문장, 시일이 나오느냐. 그래서 시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오랜 그 지면을 할애를 해가지고 저도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그 시일입니다. 미국 시일 보입니까? 네. 보입니까? 이게 흰 독수리 위에 그 별이 13개가 있어요. 그 위에. 그거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거 옛날에 그 펜타곤 갔을 때 그 기념품 하나 산 건데 요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요 뒤에 보면은 육해공군 뭐 해병대 이렇게 나오고 요 앞에는 이제 그 미국 시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여기에 보면 별자리예요. 별자리. 여기 이야기하는 별자리거든요. 요 별 13개가 그러니까 미국 독립 당시에 별 13개가 각자가 어우러져 가지고 전체를 만든다.
각자가 그러면서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각주가 미국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미국이라는 더 큰 걸 만들면서 각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 피라미드는 뭐냐? 피라미드는 기존의 질서를 이야기한다. 질서와 효율, 그리고 모든 기계적인 것. 피라미드는 하나 밑에 하나 빼버리면 우르르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질서, 통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쪽은 별자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해지지 않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피라미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기능적이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걸 갖다가 이 피라미드하고 이 별자리가 미국의 문장을 만들 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장을 갖다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미쳤나? 이거 왜 내가 이걸 봐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책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면은 모든 독자가 마지막을 읽고 나면은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별자리 사고방식, 피라미드 사고방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뭐냐니까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했던 성공 사례. 근데 그 사례 밑에 들어있는 그 마인드셋하고 활동, 그리고 리더십이에요. 진짜 쉽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불린 문자죠. 말로는 전달할 수 없으니까 뭐로 해야 된다? 사례로 해야 된다. 사례로 해야 되는데 가장 성문화된 거, 불문법적인 미국에서 성문화된 게 뭐냐면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 컨스티튜션에 이야기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상징적인 국가의 실에 대한 것들을 갖고 이 책의 전체적인 이론적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다? 피라미드 사고와 별자리 사고. 그래서 별자리 사고를 이제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별자리 사고를 해서 성공했던 기업들, 그리고 자기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피라미드 사고는 언제 일어났느냐? 피라미드 사고는 대공황 이후에 생겼다. 모든 게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피라미드 사고를 갖고 왔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 혹은 성공한 오바마도 첫 번째 별자리 사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정식하고 성공을 했는데 되고 나면은 피라미드 사고를 갖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내가 갸웃하고 굉장히 짜증이 났던 거는 이거냐 저거냐 아니라 했다가 피라미드 사고가 아니라 했다가 또 이게 또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읽다가 치워버릴까 하다가 뭐 또 해야 되니까 인내심을 갖고 제가 또 읽어봤죠. 근데 사실 저는 느낀 게 그 피라미드 사고와 이 별자리 사고가 뭐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 이후에 뭐 피라미드 사고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뭐 옛날부터 이 두 가지 사고 방식이 공존하다가 어떨 때는 이게 더 높고 뭐 어떨 때는 이게 더 높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로마의 공화정도 뭐 그런 컨셉이잖아요. 이게 황제가 올라갔다가 뭐 공화정이 뭐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컨셉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뭐 어저께 김현주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도 했었지만 둘 다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죠, 김현주 교수님. 어제 그 얘기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피라미드이 관료주의고 별자리가 커뮤니티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양자가 굉장히 대칭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명히 대칭이 되죠. 그런데 저는 왼손과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모든 기업의 조직에 혁신하는 세력, 왼손, 그 다음에 또 관리하는 또 오른손, 이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전부 뭐 혁신만 하겠다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필요할 때는 분명히 굉장히 파워풀하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적을 초토화시키는. 근데 이 양반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기려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자기가 선거 캠페인 참모면서 선거라는 건 뭡니까? 결과가 있는 거고 결과는 승패로 나뉘는 건데 이겨야 돼.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기는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래야 오히려 이긴다. 뭐 굉장히 노자 비슷한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강한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게 이기는 거다. 근데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죠. 자기가 오바마가 졌으면은 스웨덴 대사하고 영국 대사 했겠어요? 선거 기여가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이겼으니까 그런 자리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는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기려고 너무 아득바득하고 상명하달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잃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반대로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뭔가 중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슬금슬금 모여들어 가지고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굉장히 노자스럽게 사물을 현상을 풀어가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의 주제가 굉장히 이제 인텐저블한 겁니다. 잡히지 않는 거예요. 체험은 했으나 잡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나우라든지 뭐 신신명이라든지 이런 거 그 명상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상은 체험은 했지만 전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림 문자라고 그러죠. 말로는 행할 수 없으니까 그 보여주려면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사례를 보여주고 상징물을 보여주는 건데 이 상징물 자체도 뭐 인간의 이제 사피엔스에서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없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사고하고 이 별자리 사고의 유래가 어디부터 가느냐예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근저의 출처가 오리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도 물론 뭐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 사고와 별자리 사고 지가 명명을 했지만은 그런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경우 출발은 별자리에서 시를 제정해서 심벌을 상징하면서 그 심벌이라는 게 뭐냐니까 두고두고 사람들의 생각의 패턴을 갖다가 자극한다는 없는 것을 믿는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뭘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고를 하거든요. 그 옛날에 뭐 레인메이커라는 영화에 나왔어요. One for all, all for one. 이게 이제 보험의 기본이 되는 그런 사고거든요. 이 별자리 사고도 그런 거다. One for all, all for one이라는 그런 사고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전체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거는 일장에서 뭐냐면 이게 유럽에는 전부 다 뭐 국회의사당 뭐 이런 것들 뭐 집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원히 가는 그런 건물로 만드는데 미국의 대기 집들은 목재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목재로. 그래서 목재로 지어진다는 거는 뭐냐니까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유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큰 신전같이 이래 돼 있으면 섭리에다가 이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가 따르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목재는 뭐 하리케인이 있으면 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집 같이 지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글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조금 짜증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까 목재와 석재 얘기를 하셨는데 동양도 보면은 목재 중심입니다. 뭐 성이나 쌓을 때나 석재로 하지
대부분 목재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3층 이상 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너져.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은 이 오랫동안 버티는 게 안 좋고 좋은 점은 무너지면 또 다시 뚝딱뚝딱 지으면 돼. 크렘린 궁전이 원래 목재로 지었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불이 3번 나고 나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석조로 한 그런 경우인데 유연성과 경고성 이 두 개는 많은 경우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두 개를 다 거머쥘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항상 그 유연하게 움직이는 팀, 혁신하는 팀들 또 한편으로는 이게 관리가 돼야지 되니까 아 근태 관리 안 되면 되겠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물론 이제 근태 관리를 과거처럼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관리, 혁신 뭐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지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giving power.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giving away power. 그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배터리하고 같은 거다. 아, 이 발음에 좀 배터리. 권력은 배터리와 같다. 이게 자꾸 쓰면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아껴 써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여기저기다 축전시켜서 나눠놔야 된다. 그리고 칼집에 있는 칼은요. 장군들이 쫙 다 뽑아놔가지고 드는 순간 권력이 절정에 달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쇠락기로 들어갑니다. 싹 칼집에서 뺐다가 칼날이 보일동 말동한데 다시 탁 닫아야 돼. 그 왜 그러느냐? 이 칼날이 녹슬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는 거지 그걸 진짜 꺼내가지고 막 조자룡의 헝칼처럼 휘둘러 제끼면 그때부터는 쇠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멍멍 짖는 개는 뭡니까 안 뭡니까? 안 물지 않습니까? 지가 물 거면 확 그냥 기습해서 물지 막 짖어대는 애는 사실은 안 무는 애거든. 지가 겁이 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별자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제가 듣기에는 권력은 아낄수록 남에게 줄수록 돌아오는 게 더 크다. 사람들을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해줘라. 이런 논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권력에 대해서 뭐 파워니까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쪼그라든대요. 그 남을 위해서 쓰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남을 위해서 권력을 써라. 혹은 남에게 권력을 줘라. 그럼 지 권력이 확 커진다. 그러니까 왜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쓰는 거는 자기 권력이 자꾸 좁아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지지를 안 해주니까 작은 권력 속에서 완벽해야 되거든. 자꾸 쪼그라 들어가고 나중에 뭐 되느냐니까 여기서 이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나 혼자 볼링이 된다는 거야. 볼링 지 혼자 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탁 해갖고 팍 하고 막 그 다음에 박수 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그 편을 먹고 치야지. 4명이 치고 이래야지. 4명, 5명 치면 참 재밌는데 지 혼자 볼링 치면은 지가 치놓고 스트라이크 치고 지가 뭐 엉덩이 두드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당구도 갬빼이 먹고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볼링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오래 가니까 1장부터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주요 팩트가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데 설령 의도는 바꿀 수 있다 해도 관점은 바꿀 수 없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관점에 대한 이야기다. 퍼스펙티브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런 행동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관점을 갖고 있으면 피라미드 행동,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겠다는 행동이 나올 거고 별자리 이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씨를 뿌려가지고 번성하게 만드는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관점에 대한 이야기다. 관점이다. 그래서 그 관점이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좋다고 생각하면 니도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꿔봐라. 그러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의 이야기는 자, 정리를 하자면은 피라미드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퍼스펙티브, 거기에 출발은 어디에서 한다? 그 미국의 문장, 이 심볼에서 출발한. 그래서 별자리가 그 기능을 하고 뭐 황소자리, 뭐 이 큰 곰자리 이렇게 하려면은 각 별들도 있어야 돼요. 북두칠성도 별이 다 있어야 되고 각자가 더 빛나지만은 전체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주 자체의 그 독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연방으로서 전체의 힘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다. 이런 이야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외교관 출신들이 글을 쓰면은 이 역사적인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외교관이 쓴 게 그거잖아요.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그 사람은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외교관으로서 본 거죠. 그래서 외교를 하면서 느낀 거는 각 나라의 역사들,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역사적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걸로서 1장에서 큰 대전제를 던져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다. 피라미드 사고, 뭐 별자리 사고. 그 여기는 뭐냐? 퍼스펙티브에 관한 거다. 관점에 대한 이야기지. 응?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텀업, 탑다운 그러는데 이것도 사고 자체는 뭐예요? 통제돼 가지고 끝으로 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텀업이나 탑다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 자체가 그런 사고 안에서 피라미드 사고 안에서는 바텀업이나 탑다운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으로 예, 뭐 2장도 사실은 사례 위주로 이제 나오죠. 별자리의 창조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부터 해서 예. 그래서 벤카르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제 제 질문을 제일 처음에 던지죠. 가장 부유한 기업과 가장 오래된 기업이 맞붙었다. 어느 쪽이 승리했을까? 이 답이 뭐예요?